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AB 양분화 현상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를 차례차례 살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받아서 발표하는 어린이가 결국은 약 30% 내외이고 그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 들었다가 지명당해서 발표하다가 막 이런 거 이것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들은 전부 다 참가하지 못하고, 참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고 오지 못한다는 얘기 안 되겠습니까? 사고 오지 못한 채 참 구경꾼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게 다 해서 저는 10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말씀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금 현행 발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주의하의 A군 중심의 발표,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음성 발표 중심, 발표 형태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발표 형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 발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지명받은 어린이가 일어서서 음성으로 발표하는 그런 발표. 그 다음에는 기록 발표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발표 형태로서 기록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으로 발표하는 표정 발표, 제스처 발표 등 4가지 형태로 발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음성 발표에만 거의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발표라는 말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란 정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답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발표할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 이렇게 어린이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AB 양분화 현상의 아주 그 원형급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일본의 뇌과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위는 전두전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뇌의 전두전야라고 하는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뇌의 다른 부위에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전야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발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발표가 현행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발표란 것은 결국에 가서는 30% 내외의 어린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가와시마 선생, 가와시마 박사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관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뇌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쉬고 있게 함으로써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뇌과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내 뇌를 발달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표를 잘하면 된다 이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발표하는 것이 발표라고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가와시마 박사의 말대로라면은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발표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린이 각자의 생각, 어린이 각자 나름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의 그 발표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유태 민족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발문 몇 번이나 했냐? 그걸 물어본답니다. 두 번째는 발표는 몇 번 했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는가?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이한테 반드시 물어본다고 합니다. 대단히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이런 말을 썼었는데, 이 전원 동시 발표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원 동시 발표라는 것은 제가 이 강의 자료에서도 그렇고 판서에도 한자를 썼습니다만은 왜 한자를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약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이나 되었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말은 한자가 70%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자를 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어문 정책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한자를 공부하셔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으면 틈나는 대로
필요한 만큼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제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동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전원 동시 발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 전체를 말하지만은 그 전원이 동시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발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짧은 시간 안에 시차를 두고 각자가 생각한 바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까 같이 발표를 안 함으로써 생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전원 동시 발표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발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발표하는 것이죠. 발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거, 간단한 내용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없이는 발표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기록하는 일을 저는 동시 발표의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표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어린이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마련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동시 발표의 기본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떡잎 생각이니 또는 종자 생각이니 이런 말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나름의 생각에 비유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떡잎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이니까 마치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떡잎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가 첫째,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 이것이 둘째, 다음에는 셋째, 세 번째 전원 동시 발표 기술인데, 세 번째는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말 그대로 소신 있게 자기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그러니까 이 A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B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생각 중에 어디를 지지하는가? 근데 그 지지하는 정도가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신형입니다. 그래서 A, B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그것이 그야말로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소신이 조금 약하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든가 해서 칠판에다가 이런
서식을 그린 다음에 어린이들 각자가 여기다가 자석 자기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자석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관점을 놓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하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것은 아주 소신이 좀 약합니다.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무게를 잴 때에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하고 이렇게 놓는 것하고 이렇게 거꾸로 놓는 것하고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나가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임, 반드시 무거워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또는 아마도 그래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여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에서 있었던 예인데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기후대에 있느냐 했을 때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이렇게 4개의 기후대 중에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그렇다 생각하면 나 건조대에 자신 있다. 그때는 여기다 붙이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면 여기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신도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네 번째로 카드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 그 형태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것이죠. 이렇게 A4를 세로로 이렇게 3등분해서 나는 A로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어린이들이 이러한 용지를 이 카드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는데 예컨대 A로 B, C로 적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칠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붙이냐, 다 쓴 다음에 1번 어린이 각 모둠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각 모둠에 1번 어린이들 나와서 칠판에다 붙여라 이겁니다. 자,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그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붙이겠습니다. 근데 가령 1번입니다. 어디까지? 1번. 지금 1번이 나왔는데 가령 5개 분단, 5개 모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5개 모둠에서 한 사람씩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자 자기 것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1번만 나왔으니까 2번, 3번, 4번 어린이들은 아직 안 나왔죠. 자,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5 어린이의 내용을 읽어보고 같은 생각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거나 비슷한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이 없다. 그런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령 하나가 있다 그럽시다. 나는 F라고 생각했는데 F가 없다. 그러면 그 어린이는 나와서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6장인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6개의 의견이라고 가령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반 어린이들의 의견은 6개 이상은 없겠죠. 아까 이 5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여기다가 붙이도록 했으니까 F가 붙여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반 생각이 지금 6개인지를 6개다 알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같은 생각의 요 카드 밑에다가 붙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자, 2번이 나와서 자기 자리에다 붙일 것입니다. 다음에 2번이 나오면 다음에 3번이 나와서 붙이세요. 그럼 다 붙입니다. 4번이 나와서 붙이세요. 붙이게 되면 이렇게 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한 장씩이고 여기는 2장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학급 어린이들의 생각의 분포도를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는 어찌했을까요? 이런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는 지금 생각이 6개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표와 함께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토해야 쓰겠죠. 이제 검토하는 순서로서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 중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검토합시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제 도태시켜 버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제 찾을 것입니다. 찾아서 가령 이라는 생각이 동문서답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겠죠. 그러면은 어찌해서 이가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도 말하겠죠. 그러면은 이라는 어린이가 반론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들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토론 결과 모든 어린이들이 전부 다 이가 동문서답하고 있다 하는 그 근거도 매우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뒤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 하얀이라는 것은 이제 도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이라는 의견을 낸 이 어린이는 어찌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5 의견 중에 어느 의견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이것을 결정해서 바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또 자기 생각이 동문서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도태된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지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내놓으면은 이것은 이미 자기 생각인가 동시에 우리 반 전체의 공유재산이다. 공동재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나와버리면은 우리 반 전체의 생각이다. 요 점을 확실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 내용은 발언이 끝난 순간 발표자로부터서 떠나서 독립을 해서 전원의 공유 재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풍을 갈 때 일품요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랑할 만한 일품요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5이 갔다 오면은 5이 일품요리 하나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갈 때는 내 것이지만은 이미 딱 내놔버리면 이것은
이미 우리 여러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지요. 내 것만은 아니죠. 여러 사람의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한테 이 생각만 확실히 해둬버리면은 자기 생각이 거기에서 동문서답을 한 것으로 처리를 당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 반 친구들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것이죠. 그만큼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해서 이 포스트잇형이라고, 포스트잇이란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트잇에서 포스트잇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은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을 각자 하나 앞에 하나씩 주어가지고 각자로 하여금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쓰도록 합니다. 예컨대 가라고 썼다든지 그러면 자기 의견을 써가지고 각자가 쓴 것을 어떻게 할까요? 칠판에다가 다 붙인다 이거다. 칠판에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모둠에 1번이 나와서 붙여라.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했던 거 마찬가지 요령으로 쭉은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1번이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여기 글자가 작으니까 설명을 다 해가지고 같은 생각. 설명이 끝나면 같은 생각이 있는 어린이들은 여기다가 같이 붙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 또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도 역시 처리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생각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잇형으로 수업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이것은 또 분수의 덧셈인데요. 빵 한 개를 형과 동생 두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동생은 전체의 4분의 2를, 형은 그 4분의 1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은 빵은 전체 얼마일까요? 이것을 포스트잇을 주면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B와 같이 그림 그린 어린이가 있고 A와 같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전부가 포스트잇 스킬에 내는 것이. 자, 이게 재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어느 것이 옳게 그렸냐 이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A를 그린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겠죠. B도 또한 그러겠죠. B도 설명합니다요. 이거 4분의 1이고 4분의 2고 이거 4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2다 이것이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뭘 물어보냐면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린이들은 제가 했던 수업에서는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옳다 이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이라는 어린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순이라는 어린이는 이게 현존하는 어린이는 아니고 가상의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A, B가 똑같이 다 옳은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이는 A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순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면은 이쪽 어린이들은 결국 자기들 생각이 옳고 순이 생각도 옳다. 자기들 생각도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순위 생각이나 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다른 철수를 등장을 시킵니다. 철수는 이 B는 절대 틀리고 A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애기들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찌해서 철수 생각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끝까지 생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 수업에서는 철수의 생각이 철수는 이 생각은 B 생각은 절대 틀리다고 제가 철수를 내세웠습니다. 교사가 B가 틀리다 그리고 A가 맞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어린이들이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하고 같은 그 학년인 철수나 순위를 시키면은요 결국은 이것에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철수는 B라는 생각은 절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B의 이 철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빵 한 개를 형과 동생이 나눠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빵 두 개를 가지고 나눠 먹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빵 한 개를 가지고 4분의 1과 4분의 2로 이렇게 나누어 가였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4분의 1 4분의 1이죠. 더하기 4분의 2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경우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4분의 1 이 4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8분의 3이다. 이런 셈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요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3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이 답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그 해석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 일이라고 하는 것,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분수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전원 동시 발표 6번째입니다. 판서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판서의 각자의 생각을 판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칠판을 모둠수만으로 모둠수 가령 우리가 모둠이 4모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칠판을 4등분 해둡니다. 4등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찍어놓고서 뭐 있냐면은 한 모둠에 4사람씩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요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와서 판서형이니까 판서하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각자 앞에서 쌓고 판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모둠에 1번, 3번 나오라. 1번하고 3번 나오라. 그 다음에 여기도 1번, 3번 나오고 1번, 3번, 1번, 3번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네 사람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나오면 비교적 공간이 있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모둠에 1번, 3번이 나와서 세로로 내려서 씁니다. 세로로 내려서 답을 쓴다 이 말.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번, 4번이 나와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원이 나와서 판서함으로써 이것을 판서형 전원 동시 발표다.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원이 다 나왔으면은 판서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결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는 방법은 역시 처음에 하자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는 동문서답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통한끼리 분류, 공통한끼리 그 분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생각으로 지금 집약이 됐죠. 그럼 이 중에서 말하자면 동문서답 하나 찾아보고, 그래서 또 동문서답 있으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겨놓은 것 가지고 가령 A, B, C가 넘었다면은 이걸 가지고 토론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는 또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룹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흔히 모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둠형 전원 동시 발표 막 그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1모둠, 2모둠, 4모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룹끼리 실험을 해서 네 사람 어린이가 함께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기구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꼬마 정구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실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LED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공동으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여기 와서 여기다가 정리한다. 칠판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룹형 전원 동시 발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째입니다. 8번째는 OX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은 전원이 이웃의 생각에 접하여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OX로 평가한다.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OX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한 것을 전원이 잘 듣고 있다가 자기 생각하고 비교해 본단 말이죠. 비교해 봐서 자기 생각하고 같으면은 동그라미,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은 X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메리트가 무엇이냐?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O 아니면 X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발표를 경청한다.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의 조직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사고한다. 두말 것도 없죠. OX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이 이웃의 생각과 관련적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뭐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 전원 동시 발표형은 선택형입니다. 말 그대로 몇 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가운데에서 각자가 하나씩 선택하여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전원이 동시에 어떻게 발표합니까? 가령 그 선택지가 순위, 철수, 영의로 줬다고. 가령 가장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글에 어떤 글에가 나와 있는데 그 글에 세 사람이 나와 있다. 순위, 철수, 영의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죠. 이 답지 셋 중에서 하나의 답을 찾는 것. 이거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각자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각자가 선택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흔히 그럴 수가 있죠. 자, 순위를 선택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철수, 다음에 영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트로 물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순위로 지금 손을 둡니다. 그러면 나도 영희를 선택해놓고도 지 친구 아무개가 자기도 거기 손 들어볼 수가 있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도 아니하고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순위를 선택한 사람은 가위 그다음에 철수를 선택한 사람은 바위, 그다음에 영희는 보. 그래서 선생님이 손들어 하면 일제히 자기가 선택한 데다가 가위바위보로 신호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무슨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쪽 순위를 선택한 어린이들은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철수도 영희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순위가 맞다 하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바꾸죠. 그때는 이제 생각한 다음에 바꾸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은 요 사고한 결과 바꾸어진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와 같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하고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다든지 또는 아무 생각 않고 있다가 그냥 아무데라도 들어본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짝꿍형입니다. 짝꿍형 전원 동시 발표. 말 그대로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활동의 기본 단위입니다. 짝꿍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할 때는 누군가 이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이 짝꿍이죠. 근데 이 짝꿍이 말하자면 전원 동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선 자기 나름의 생각을 노트했죠. 그러면 노트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내 짝꿍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고 검토를 합니다. 둘이가 다 검토하겠죠. 검토한 결과 잘 모르는 데가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또 질문할 때가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아무래도 내가 생각에 이상하다. 그럴 때는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 얘기를 상대한테 해주고 이런 말하자면은 둘이서 대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짝꿍형 전원 동시 발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가 중요한 대목인데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는데 대개 보면은 1번이 먼저 발표하고 다음에 2번이 발표하고 3번이 발표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전원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원의 생각을 나를 제외한 전체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때에 전원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전원이 생각한 바를 칠판에다가 다 한꺼번에 딱 붙였다. 그 말 그대로 동시에 붙여버렸다. 그러면은 가령 20명이 동시에 20장을 칠판에다 붙여버렸다 그러면은 그 20장을 언제 다 읽겠습니까? 카드 20장에 써져 있는 내용을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 1번이 나가서 붙이자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이 나가서 이렇게 해서 시차를 두고 붙이게 되면은 그동안에 가령 5모둠이라면 5장이 카드가 붙어 있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내 생각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생각과 저거는 같다. 아, 저것은 내 생각과 정반대된 생각이다. 아, 저것은 내 생각이 일부 같고 일부 다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한다는 것은 곧 사고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생각이 나온다. 좋은 생각이 나오면 그때 자기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죠.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향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습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소박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점점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가는데 그 향상적인 변형을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웃입니다. 이웃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가는데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다 알아야 되겠죠. 다 알아야 비교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다 알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까와 같이 각 모둠의 1번이 칠판에다가 갖다 딱 붙입니다. 붙이면 그동안에 많아봤자 6모둠이나 7모둠 되죠. 요새 같으면은 요새는 보통 20 몇 명밖에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 카드 6장 내지 7장 정도 읽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읽고 내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거. 1번 어린이의 그 검토가 끝나면 다음에 2번 어린이가 나와서 붙인 것을 보고 또 검토합니다. 3번 검토하며 4번 검토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의 생각을 내가 알고 그 생각 하나하나와 내 생각을 비교해서 나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단히 사고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단히 사고활동을 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소박한 생각은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어린이가 전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평균화되어 가네요. 평균화.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모두가 함께 높은 수준으로 평균화되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은 부진화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수업이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기 갱이지로라고 하는 뇌과학자 또 다른 한 분의 책에서 본 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맞히려고 사고하였으면
사고함으로써 뇌가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모기 갱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 사람도 일본의 그 뇌 과학자 중에서 참 최정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반 책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답을 하더라도 매우 훌륭하다 이것입니다. 어찌 그러냐면은 그 이른바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린이는 충분히 사고를 넓게 깊게 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사고함으로 인해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어린이는 사고가 길러졌으므로 다시 말하면 사고함으로써 뇌가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내 답이 틀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로 인해서 아까와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향상적으로 변형돼서 마침내 정해답을 찾아내는 그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럴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혔을 때 비로소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온 것은 정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학교에 온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하는 과정이 소중하고 사고하는 과정 끝에 그야말로 사고하는 과정이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혼외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한 끝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낸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정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려운 세상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길러진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시간마다 되풀이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결국에 가서는요 발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했을 때 비로소 사고력이 길러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는 결국은 지적 순발력이 좋은 몇몇 어린이들이 손들고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